자, 4번 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인체의 가장 큰 세모로서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요. 간에서 쓸개즙을 생산해서 이렇게 분비를 하고요. 혈액 응고인자나 또 알부민, 안지오텐시노겐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생산해서 혈액을 통해서 분비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 간은 안정세포입니다. 안정세포. 안정을 취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한 후에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뭔가 자극이 오면 손상을 받았거나 자극이 오면 그때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분열과 증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왼쪽 옆과 오른쪽 옆으로 구분을 합니다. 간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간에는 이렇게 낫인대가 있습니다. 낫 모양처럼 생긴 간에 낫인대가 있는데요. 이 낫인대를 중심으로 이쪽이 왼쪽 옆이 되겠고요. 이쪽이 오른쪽 옆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은 왼쪽 옆과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간은 구역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옆과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보통 8개 정도 구역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단위가 간소엽인데요. 자, 간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육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심에 정맥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 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 정맥을 기준으로 간에 작은 소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단위로 또 간소엽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은 쓸개즙을 생산한다겠죠. 쓸개즙을 생산해서 이제 저장을 하겠죠. 쓸개즙을 저장하는 곳이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쓸개라 합니다. 쓸개즙을 생산해서 쓸개에 저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간에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해독 작용은 음식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이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암모니아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이렇게 독성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물질인 요소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간입니다. 이때 작용하는 이제 회로가 오르니틴 회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르니틴 회로를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를 요소, 즉 해독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 기타 항산화 물질을 생산을 해서 산화에 대항한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인데 뭐 대표적인 게 뭐 활성산소, 뭐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항산화 물질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산화시키는 물질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아세트산이라고 독이 없는 물질로 이렇게 해독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렇게 간에는 이제 해독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에는 균을 제거해주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쿠퍼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쿠퍼 세포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간에는 쿠퍼 세포가 살고 있습니다. 쿠퍼 세포는 이렇게 먹성이 아주 좋은 세포입니다. 우리가 조직에 큰 포식세포가 있듯이 간에도 쿠퍼세포가 있다겠죠. 그래서 큰 포식세포처럼 이렇게 세균이라든지 뭐 노폐물 이러한 물질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다 잡아 먹으면서 깨끗이 청소해주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당을
포도당을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합니다. 자, 혈액 속에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이제 소화가 돼서 이제 포도당이 되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할 때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가지고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 글리코겐이라는 뜻이, 자, 글리코라는 뜻이 달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겐이라는 뜻은 뭔가 만들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리코겐 하면 당을 생성하는 곳, 당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글리코겐이 다시 혈액 속의 포도당으로 생성해 준다 라고 해서 글리코겐이라고 붙여졌고요. 포도당을 우리는 글루코스라고 하죠. 그래서 글루코, 이게 이제 달콤한 당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또 알부민을 만드는데요. 알부민, 혈장 단백질이죠. 혈장 단백질에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소원이 있었죠. 글섬이 있었죠. 자,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에 있는 알부민을 합성한다, 만들어주는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부민은 삼투압, 물을 끌어들이는, 혈액 속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알부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혈액 속에 이렇게 알부민이 수분을 끌어들이는 삼투작용을 하죠. 삼투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알부민이 간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조직에 물이 차는 현상을 우리는 부종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부종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에는 또 혈액응고인자, 자, 여기 보면 혈액응고인자를 생산한다겠죠. 대표적인 혈액응고인자인 섬유소원,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혈액응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멍이 잘 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분과 비타민을 저장하는데요. 자, 간에는 철분과 비타민, 자, 비타민 중에서도 A라든지 D, 그 다음에 E, K,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아데크라고 하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을 저장하고요. 자, 수용성 비타민. 자,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 뭐 엽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B12, 자, 이런 부분들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된 비타민들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한다. 자, 이 부분은 해독작용하고 관련되어 있죠. 해독작용. 자, 마지막으로 또 신생아 간에서는 적혈구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자, 태아 시기에는 아무래도 뼈와 골수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겠죠. 완전히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나 지라에서 적혈구를 생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에 시간이 지나면 골수에서 이러한 적혈구를 만들겠죠. 자, 그리고 간에는 쿠포세포가 있다겠죠. 쿠포세포가 굴모세혈관 벽에 위치해서 또 별 모양처럼 생겨서 포식세포라고 합니다. 자, 별 모양처럼 생긴 포식세포인데요. 자, 쿠퍼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쿠퍼세포라고 하는데요. 혈액 속에 병원체나 세균 등의 어떤 이물질을 탐식하는 큰 포식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간에 고정되어 있는 큰 포식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쓸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쓸개는 간에서 생산된 쓸개즙을 이렇게 농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축시키고 저장 및 또 분비도 하죠. 쓸개에서 필요하면 쓸개즙을 관을 통해서 분비하죠. 쓸개즙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쓸개이고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죠. 저장하면서 이제 쓸개즙이 이렇게 농축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쓸개즙을 분비도 하겠죠. 자, 이 쓸개즙은 지방이 물과 섞여서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중성 지방이 있겠죠.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중성 지방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성 지방이 굉장히 큰 지방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짧게 작은 지방 방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유화작용이라 합니다.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소화효소가 아니고 이 지방 덩어리들이 작은 방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때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리파제인데요. 리파제들이 이렇게 작은 지방 방울에 이렇게 붙게 되면 지방 소화에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부드럽게 해준다, 유화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화효소가 아니다, 소화효소가 아니고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쓸개즙 분비를 촉진해주는 이러한 호르몬이 있었죠. 콜레시스토키닌과 신경,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요. 콜레시스토킨이라는 것은 콜레라는 것이 이제 쓸개즙을 뜻하죠. 쓸개즙. 시스토라는 뜻은 주머니를 뜻합니다. 키닌이라는 것은 뭔가 이동시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쓸개즙을 이렇게 자극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작은 창자에서 이렇게 분비되는데요. 자, 이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자가 이렇게 있고 작은 창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간이 있고 위 이자인데요. 자, 여기서 콜레시스토킨을 영어로 CCK라 합니다. 약자로 CCK. 그래서 이쪽이 C죠. CCK가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죠.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이제 심장을 지나서 심장에서 타겟 올간이 있죠. 쓸개를 자극합니다. 쓸개를 자극하고 또 이자를 자극해서 소화효소를 분비시키는데요. 자, 이때 쓸개즙을 분비시켜서 쓸개즙을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 10번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자,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쓸개즙이 자극을 해서 이런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주신경 10번 미주신경과 콜레시스토킨이라는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쓸개즙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쓸개즙 색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개즙 색소는 적혈구가 파괴할 때 이렇게 생성되는데요.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었죠. 헤모글로빈은 햄과 글로빈 이렇게 합쳐져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적혈구가 파괴되면 햄과 글로빈으로 분해가 되고 이 햄은 또 철분하고 빌리버딘으로 되고 빌리버딘이 빌리루빈으로 돼서 이 빌리루빈이 쓸개즙 색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할 때 이렇게
빌리루빈이 형성이 돼서 이제 쓸개집 색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이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자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판크레아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모양의 내장 기관이다라고 해서 판크레아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자를 보면 이제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쪽이 이제 머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목, 이게 몸통, 이쪽이 꼬리에 해당합니다. 자, 복막 뒤 기관인데요. 배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 부분을 배 복자를 써서 배에 있는 막이다 해서 복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막에는 이렇게 장기를 싸고 있는 구조와 이제 복막 뒤쪽에 있는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관을 복막 뒤 기관이라고 합니다. 복막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복막 뒤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셈이콩푸라고 그랬죠. 셈이콩푸.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셈이콩푸. 그래서 셈창자, 이자, 콩팥, 부신. 콩팥이 있고 위에 부신이 있죠. 부신이나 콩팥. 그 다음에 이자, 셈창자. 작은 창자가 이제 여기 셈창자가 있죠. 자, 이러한 셈창자를 복막 뒤쪽에 있는 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는 이제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분비샘은 소화효소 등을 분비하고요. 내분비샘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분비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자에는 이렇게 분비샘이 있고요. 자, 이런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자, 내분비샘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내분비샘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죠. 호르몬이 나와서 혈액을 통해 이동하죠. 혈액을 통해서 외분비샘은 바깥으로 분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분비샘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이제 분비가 됩니다. 자,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우리는 트립신이라고 하고 키모트립신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이제 리파제라 합니다. 립이라는 말이 지방을 의미합니다. 지방. 아제가 붙으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리파제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이렇게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당류로 분해합니다. 자, 당이 두 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이당류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이제 이당류로 분해하고요. 자, 리파제. 자, 리파제를 영어 이제 본토 발음으로는 이제 리페이스라고 합니다. 리페이스. 근데 이제 우리가 리파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파제는 지방을 중성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자, 지방산과 이제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데요. 우리가 중성지방을 보면 자, 여기 지방이 이제 중성지방인데요. 중성지방은 이제 글리세롤에 이렇게 지방산이 3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이제 리파제라는 이러한 지방을 분해한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 한 개와 지방산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 한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노라고 합니다. 이 모노죠. 한 개가 있으니까 모노글리세리드라 합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를 외울 때 앞자를 따서 트리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때는 트리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이제 이게 이자죠. 이자에는 트리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자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이브.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리마다 많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이제 이게 이자죠. 이자. 자, 이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있는데, 보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뿐만 아니라 캐롤송도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그래서 트리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 트가 트립신, 리파제, 아밀라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밀라제를 아밀레이스라고도 원어 발음으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고요. 자, 리파제도 리페이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리파제라고 아밀라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소화효소인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리파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이게 외분비샘 이렇게 분비돼서 작은 창조로 가겠죠. 자,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제 이자액이라는 것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또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탄산수소,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음식의 산성 물질들을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물질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제 알칼리성 물질인데요.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액 안에는 소화효소, 이러한 트립신, 리파제,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자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자에서 분비되는 내분비샘,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있다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바깥에 분비되는 외분비샘도 있지만, 내분비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분비샘. 자, 내분비샘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모세혈관에다가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죠. 마치 홀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이 섬을 우리는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 독일의 해부학자, 이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는데, 이 섬처럼 보인다는 거죠. 섬처럼 보이기 때문에 랑게르 한스 섬인데, 이 랑게르 한스 섬에는 이제 세포가 있는데요. 자,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가 있습니다. 자, 알파, 베타, 델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 그 다음에 델타 세포. 자, 이렇게 알파, 베타, 델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 글루카곤이라고 하고요. 베타 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이 인슐린,
그리고 델타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글루라는 말은 달콤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곤이라는 것은 뭔가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가 당을 이끌어내는 물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당을 만들어내는 물질. 그래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당을 만들기 때문에 혈액 속에 혈당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자, 외울 때는 아글, 알파에서는 글, 아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게 인슐라라는 뜻이 의미가 있는데요. 인슐라라는 것은 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라에서 분비되는 물질, 인슐라에서 유래되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섬이 랑게르 한스 섬에서 이게 유래되어 있는 물질이다 해서 우리는 인슐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타세포에서는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세포는 이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합니다. 소마토라는 뜻은 이제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이라는 뜻이 있고, 스타틴이라는 것은 억제하다,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토스타틴 하면 이제 신체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자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시상이 있고요. 시상하부에서 이 소마토스타틴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시상하부에서도 이렇게 소마토스타틴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여기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이 여기에 뇌하수추 앞 옆에 성장 호르몬을,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킵니다. 억제시키기 때문에 소마토스타틴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제 추후에 이자에서 이렇게 델타 세포에서도 소마토스타틴이라는 또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름이 그대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실제적으로 기능은 다릅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은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신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지만, 델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은 신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베타 세포하고 이제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이렇게 억제해준다라고 해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이렇게 조절해주고 글루카곤을 조절해주는 이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마토스타틴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 억제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소마토스타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의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가 있는데요. 자, 이자에는 이렇게 외분비샘이 있죠. 자, 외분비샘이 바깥으로 분비하니까 외분비샘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소화효소인 트립신, 리파제, 아밀라제, 이러한 트리아라는 이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내분비샘이 있는데요. 자, 이 내분비샘은 이렇게 섬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게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불렀죠. 섬처럼 보이는데, 이 섬에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델타세포가 있는데요. 알파세포는 이제 호르몬이기 때문에 글루카곤, 아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베타세포는 인슐린, 랑게르 한스 섬에서 분비된다 해서 인슐라에서 그 섬에서 분비되는 물질에서 인슐린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델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은 소마토스타틴인데, 이 소마토스타틴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요. 수정을 해 주셔서 이제 이 소마토스타틴이 분비가 되면, 이 소마토스타틴은
자, 베타 세포하고 인근에 있는 알파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자,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를 억제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되는 게 이제 호르몬이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자, 인접한 세포를 자극한 부분도 이렇게 호르몬에 포함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소마토스타틴은 혈액을 통해서 분비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세포를 자극해서 이렇게 글루카곤이나 인슐린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자에서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분비하고 소마토스타틴은 자, 이 부분을 억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 속에 이렇게 포도당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것은 글루카곤이 되겠죠. 글루카곤이라는 뜻은 당을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증가되고, 반대로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 속에 있는 이런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자, 뼈대 근육으로 이렇게 포도당을 이동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간으로 보내주면 이거는 글리코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포도당을 이렇게 뼈대 근육으로 보내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다. 만약에 이렇게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이제 많아지면서 소변을 통해서 당이 배출되는 것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그랬죠. 인슐린과 당뇨병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학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독작용을 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손상 시에 재생이 잘 되는 소화부속기관은, 우리 소화부속기관은 크게 이제 간이 있었죠. 간이 있었고, 이제 이자가 이렇게 있었죠. 이제 물론 소화부속기관에는 이제 치아, 침샘, 자, 이러한 샘도 있었지만 간과 이자가 상당히 큰 소화부속기관인데요. 자, 해독작용을 한다. 간에서는 해독작용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자, 암모니아. 단백질을 먹게 되면 부산물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 암모니아를 이제 독이 없는 요소로 바꿔주는 게 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간에서는 항산화, 산화를 시켜주는, 산화에 대항하는 물질,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해독 작용을 해주고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독이 없는 것으로 분해시켜준다고 했죠. 자,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런 노폐물이 바로 이제 이런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변을 통해서 제거하고요. 이제 요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소변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고, 손상 시 재생이 잘 된다겠죠. 간에는 안정세포이기 때문에 평상시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어떠한 손상을 받거나 자극이 되면 이게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하죠.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재생이 잘 일어나는 장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혈액 응고인자라든지,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을 저장을 하거나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알부민 같은 이런 물질을 합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라는 이제 이자 옆에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자 옆에 이렇게 지라가 있었죠. 림프기관에 들어 있었죠. 림프기관 지라가 있었고요. 자, 이자는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은 혈액을 펌핑하는 이런 장기죠. 그리고 콩팥은 이제 배설 기관인데, 비뇨기 파트에서 이러한 요소 이런 것들을 소변을 통해서 배설하는 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간의 미세 구조는 간 소엽이 기본 단위이며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퍼져 있다는 거죠. 그 중심축이 되는 혈관은, 간에는 이렇게 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육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간소엽이라고 그랬죠. 간의 미세 구조를 보면 방사상으로 이렇게 배출되어 있고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퍼져 있고 그 중심이 되는 혈관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게 중심정맥입니다. 자, 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육각형 모양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중심정맥이 있죠. 자, 이런 중심정맥에는 또 여러 가지 간 동맥과 또 간 문맥, 뭐 쓸개, 관 이렇게 있어서 간 동맥과 간 문맥이 이렇게 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간 동맥이란 것은 심장에서 이렇게 간으로 나가는 혈관을 간 동맥이고, 간 동맥은 간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간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간 동맥이 되겠고요. 자, 이 간 동맥이 이렇게 들어가서 굴 모세혈관으로 합쳐지고, 이제 간 문맥이 있었죠. 이 간 문맥은 위나 작은 창자. 자, 음식물들이 이제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겠죠.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는 모세혈관이 있다겠죠. 이 모세혈관이 굴 모세혈관이었죠. 굴 모세혈관이 있고요. 자, 위나든지 작은 창자에서도 가느다란 혈관, 자, 모세혈관이 있겠죠. 자, 이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맥. 근데 간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우리는 간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정맥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창자에서 이러한 영양분이 흡수되면 반드시 간을 거쳐가지고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죠. 해독작용이나 이러한 쿠퍼세포, 간에 있는 쿠퍼세포를 통해서 식균작용 한다겠죠.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게 돼서 간에서 깨끗이 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심장으로 이렇게 보내주겠죠. 자, 이쪽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아래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줘서 심장에서 또 온몸으로 이렇게 보내주겠죠. 자, 그래서 간에 있는 혈관들이 조금 복잡한데요. 간에는 간 동맥과 간 문맥이 합쳐져서 굴 모세혈관으로 합쳐지고, 굴 모세혈관에서는 중심정맥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정맥으로 다 모이게 되죠. 중심정맥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간정맥이 되고, 이러한 간정맥들이 다 모여서 아래 대정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런 혈관은 중심정맥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심장에서 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동맥이 간 동맥이었죠. 간에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정맥피가 흐르고 있다겠죠.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이러한 영양분을 흡수하겠죠.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간으로 가는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을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니까 간 문맥이 이렇게 혈관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간 문맥에서는, 그러면 이 간에서는 이러한 간 문맥과 간 동맥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게 굴처럼 보이기 때문에 굴 모세혈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굴 모세혈관에는 쿠퍼세포가 살고 있습니다. 쿠퍼세포가 살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 영양물질 중에 세균이라든지 이러한 이물질들을 다 쿠퍼세포가 잡아먹게 됩니다.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굴 모세혈관에서 이제 이 간의 중심이 되는 정맥이 있었죠. 자, 그게 바로 중심정맥이었죠. 이렇게 중심정맥.
정맥이 있고요. 자, 중심 정맥에서 이제 중심 정맥들이 모여지면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간 혈관이 있겠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간정맥이 되고, 간정맥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 대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간의 굴모세혈관에서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 자, 큰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가 쿠퍼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쿠퍼세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쿠퍼세포고요. 1번 술잔세포는 뭐 작은 창자라든지 큰 창자, 자, 이런 데서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고, 모양이 술잔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술잔세포라고 했는데 점액이 분비된다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포를 지지해주는 세포, 버팀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질 세포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이렇게 있는 사이질 세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간에 영양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은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간동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정맥은 이제 간으로 이게 들어가는 정맥 혈관을 문맥, 이걸 줄여서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제 문맥에는 간문맥이 있고,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사이에 또 문맥계통도 있습니다. 이제 이쪽 뒤쪽 파트에서 내분비계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간문맥이고요. 두 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피가 흐르는 것을 간문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심정맥은 방금 이야기했죠. 간 소엽의 중심이 되는 정맥이다. 그 다음에 굴모세혈관이 있었죠. 굴모세혈관은 이렇게 간에 있는 굴처럼 생긴 모세혈관인데요. 자, 여기에 쿠퍼세포가 살고 있다겠죠. 자, 5번 쓸개즙의 기능은, 자, 쓸개즙은 간에서 생산하죠. 간에서 생산해서 이 쓸개즙을 저장하는 것이 쓸개에다가 저장을 해서 농축 저장을 하겠죠. 쓸개즙을 생성해서 쓸개에다 저장을 하는데요. 이 쓸개즙의 기능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도와주는 물질인데요. 큰 중성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작은 지방 방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유화라고 합니다. 쓸개즙은 이렇게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리파제라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요소들이 이렇게 면적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것은 리파제가 담당을 하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아니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은 뭐 트립신 또는 키모트립신이니까요. 비타민을 흡수한다. 비타민 흡수도 아니고요.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은 뭐 아밀라제, 아밀라제라는 이런 소화효소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자의 소화효소 중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은, 자, 이자의 소화효소에는 트리아라겠죠. 크리스마스 트리 2부에는, 자, 이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트리아인데 트립신이나 리파제, 아밀라제 세 개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요. 트립신은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요.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분해하는 소화효소인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은 트립신 또는 키모트립신도 나오는데요. 트립신이나 키모트립신, 이러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트립시노겐이 답이 되고요. 이 트립시노겐은 비활성화된 소화효소입니다. 자, 이 비활성화된 소화효소가 트립신으로 바뀌어야만이 단백질을 분해한 소화효소가 되죠.
그래서 이자에서는 트립시노겐이 나옵니다. 이렇게 트립시노겐이 나오면 작은 창자에서 엔테로키나제라는 이러한 효소가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바꿔줘 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로 활성화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리파제는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죠. 지방. 자, 락타제는 우리가 작은 창자에서 공부했었죠. 수락말이라겠죠. 수락말. 스쿠라제, 락타제, 말타제, 락타제. 자, 이렇게 이당류를 단당류로 이렇게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로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락타제였었죠. 자,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요. 그리고요, 이제 엔테로키나제, 이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이제 소화효소인데요. 이 엔테로키나제가 바로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효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자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자, 이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작은 창자가 이렇게 있겠죠. 자, 샘창자가 이렇게 있고 빈 창자, 돌 창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호르몬이 있었는데요. 자, 이 호르몬이 세크레틴하고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이거를 CCK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게 여기 보면 세크레틴이 되겠죠. C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CCK가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세크레틴이 분비되면 혈액을 타고 이제 심장을 지나서 바로 이자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자를 자극하게 되면 이자에서 이렇게 이자액을 분비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은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는 알카리성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해가지고 위에서 넘어오는, 위에는 이제 산성, 음식물의 산성 물질들이 이렇게 넘어오겠죠? 넘어오면 이 산성 물질을 알카리성 물질이 중화를 시켜줍니다. 중화를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작은 창자에 자극하지 못하도록 이제 중화를 시켜준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자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세크레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호르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낮춰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줘가지고 저장시켜주죠.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것은 이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죠. 글루카곤이니까 혈액에 있는 당을 만들어주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렇게 높여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이렇게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주고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부족을 하게 되면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간에 있는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보내줍니다.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트린이라는 것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위에 있는 벽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위에 위산이라든지 내인성 인자를 분비하거나 그 다음에 위에 으뜸세포를 자극해서 펩시노겐을 분비하거나 또 위리파제를 분비하는 이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소마토스타틴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억제해주는 이러한 물질이다 해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쿠퍼세포 그리고 쓸개즙 이러한 일반적인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제 간의 기능이나 이제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나 호르몬 그리고 쓸개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